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같이 방송할 게스트로 뭐라고 소개할까요? 일단 뭐 직업이니까 조선일보의 곽아람 북스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곽아람 작가님이시죠? 네,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네. 책걸상에 2년 전에 자신의 책 공부 뭐였죠? 공부의 위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공부의 위로라는 책의 저자로 출연하셨었고, 그로부터 몇 달 후에는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 네. 네. 특집에 또 나오셨었는데 이번에는 1년 반 만에 오셨습니다. 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1년 반 사이에 본인 책 한 권 더 나왔고 네. 또 옛날 책 개정판도 네, 나왔고 맞습니다. 했는데 네. 우리가 안 불러주고 오늘 네. 딴 책으로 불러서 섭섭하죠. 아니요, 안 섭섭해요. 뭐 세상사 다 그런 거죠, 뭐. 아니 대인배잖아요. 개인 배구나. 네. 아마 우리는 좀 서운했을 텐데. 아니요. 그러게. 세상사가 그렇지 뭐. 자, 지금 꼭 소개해야 되는 댓글이 좀 있어가지고요. 잠깐 읽고 다시 곽 기자님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진공상태님, 요즘 개인적인 일로 조금 다망한데 저를 위한 헌정방송이라니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슬란드의 939 도로와 68 도로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책걸상. 네, 진공상태님 아이슬란드에 발자국 남기신 분. 네. 이 자기가 좋아하는 도로 번호를 주시는 거는 어쩌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에 가면은 여기 가서 진공상태님이 좋아하는 길이 여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인가 봐요. 진공상태님 힘내시고요. 네, 영심이 만세님께서도 댓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헌정방송 요청했던 자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중에 도둑같이 찾아온 헌정방송 감사합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사실은 살짝 포기, 원망도 있었는데 막상 방송을 듣고 나니 그런 마음은 눈 녹듯이 없어지네요. 그냥 책만 소개해 주셔도 되는데 여러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덧붙여 주셔서 몇 년 묵은 적금 타는 것 같은 맛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책 편식이 심한데 책걸상이 영양사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제 독서 식단이 그나마 약간 균형을 잡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또 남기셨어요. 후지이 다케시 선생님 게스트로 모신다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더 많은 분이 후지이 다케시 선생님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후지이 다케시 선생님은 저도 친분이 있습니다. YG만큼 깊고 오랜 사이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친분과 아무 상관없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한 것이니 지인이라서 추천한 건 아닙니다. 네. 또 후지이 다케시 선생님을 아시네요. 우리 곽아람 작가님도 후지 다케시 아시죠? 전 후지 이츠키는 아는데. 나도 후지 치킨은 이거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떠올려. 러브레터. 러브레터. 후지 이츠키. 그 후지 이츠키와 후지 다케시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근데 요 댓글은 오늘 꼭 읽을 필요가 없는 댓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쩌면 다음에 그렇죠. 읽어도 되는데 네. 꼭 읽어야 하는 건 요겁니다. 10208188님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 댓글 다는데 그게 틀린 내용 바로 잡는 거라서 좀 그런데요. 티입니까 티?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토록 사소한 것들 주인공은 세탁소와는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또 그가 도와주는 여자는 도망치던 중이 아니었고요. YG님이 너무 스타일 아니라서 대충 기억하셨나 봐요. 스타일 아니에요? 네, 뒷그리님께서도 스타일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 그 책 지금 좋은데. 욕 먹고 있어요. 네, YG님이 이런 실수를 하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토록 사소한 것들과 맡겨진 소녀 2권 다 읽었는데 이토록 사소한 것들에서 주인공은 석탄을 배달하는 일을 합니다. 세탁소라니. YG님 이 책을 너무 많이 읽으셔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지. 그리고 네이버 독지가 카페 심장사탕님께서도 조심스럽게 그거 틀렸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제가 사과하세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로도 바로 책을 안 사과드렸는데 읽은 거 아닙니까? 책을 안 읽었으면 그렇게 헷갈릴 수도 없어요. 맞아. 하긴. 세탁소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기 때문에. 네, 책을 안 읽었으면 그렇게 헷갈릴 수가 없고요. 이 세탁소 수녀원 그 이미지가 너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탄과 탁은 또 약간 그리고 석탄이 묻으면 약간 씻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두 분이 저를 계속 구차하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그때 누구의 박혜진 박평하고 네. 이토록 맡겨진 소녀를 네, 가지고 네. 셋이서 같이 읽고 방송을 하던 차에
클레어 키건 책이 얇으니까 YG는 네. 안 시켰는데 이토록 사소한 것들까지 혼자 읽고 온 거죠. 우리는 안 읽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토록 사소한 것들을 먼저 읽은 거예요. 아, 맡겨진 소녀보다 네. 더 먼저 읽었고 그래서 헷갈렸다. 아니 그래서 헷갈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잘못한 다른 거고요. 책들은 오래전에 읽은 것도 다 디테일까지 기억했는데 왜 이거는 헷갈렸을까요? 그만큼 클레어 키건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다. 아니 아니야. 1020 8188님 대충 기억하셨다고. 아, 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정정하자면 이토록 사소한 것들의 주인공은 석탄 배달을 하는 일을 하고 석탄 배달을 하면서 수년을 들락날락 하다가 그 세탁 노동에 강제로 맞아요. 동원된 네. 네, 됐어요. 우리가 네. 알아서 이제 챙길게요. 정확한 죄송합니다. 정보는. 네. 자, 오늘 과가람 작가님 모신 이유는 이분이 추천사를 쓴 책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팔리는 책을 우리가 굳이 책걸상에서 다뤄야 하나 네,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있었으나. 오랜만에 작가님 한번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아, 정말요? 이 책을 빙자해서 핑계 네. 있구나, 핑계. 네, 네. 모셨습니다. 네. 네, 지금 최고 베스트셀러인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를 추천하신 과가람 작가님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분이 추천한 게 뉴욕에 1년 사는 동안 네. 거의 매일 미술관 간 걸로 소문나 있죠. 아, 그렇죠. 제가 매트는 정말 자주 갔었죠. 제가 전공이 미술사이기도 하고 당시에 제가 NYU의 미술사학과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을 매트에서 되게 자주 했었어요. 우와. 네, 네, 그 우와. 그림 보면서 그래서 매트에서 수업하면 입장료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왜? 아, 근데 지금은 내지 않을까요? 그때는 안 냈었잖아요. 아 그때는 안 내던 시절이었습니까 아니 혹시? 그때는 도네이션을 하면 네. 됐었던 시절인데 저희 그 미술사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카드를 보여주면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아, 네, 그러면 무료 입장이 가능했어요. 도네이션 안 해도 다 용서해주고. 네, 학생이니까. 근데 지금 그 매트는 유료화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뉴욕주 주민, 주민들은 주민, 네. 무료야? 똑같은 제도라고 네, 카드가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때 이 신청을 하면 저도 그 카드가 있었는데 그걸 받으면 이제 뭐 매트 이런 데는 들어가는 거 무료인 그런 혜택을 주는 카드가 있어요. 뉴욕 시티 사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이 책 저자가 패트릭 브릭리인데 패트릭 브릭리가 한 10년 동안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실제로 일했잖아요.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을까요? 저도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기간이랑 겹치더라고요. 제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했던 기간이랑 겹치고 딱 퇴사하기 네. 전이구나. 네. 2018년에 퇴사했으니까. 네, 그래서 기간이 겹쳐 되게 재밌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지금 이제 4년 만에 문 닫았는데 그 맷프로라고 휘트니 미술관 있던 분관 그 자리에 열었던 열었던 매트 분관이 좀 되게 좀 아방가르드한 전시하던 거기에 있었거든요. 거기 열었던 전시 제가 갔던 전시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거기 가서 파견가 있었다 막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뒷부분에 나오는 네, 그림이. 그리고 뭐 미켈란젤로 전시 같은 경우도 이건 제가 갔었을 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돌아오고 나서 한 몇 달 안 돼가지고 직후에 뉴욕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가서 본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거기서 사온 드로잉도 집에 막 있고 막 이런데 그 매트는 그래서 몇 번이나 간 거예요? 수업 들어간 것까지 다 전 포함하면? 기억이 안 나죠. 정말 자주 수십 갔으니까. 번? 네, 뭐 수십 번, 셀 수는 100번 그렇게- 넘을 수도?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십 번은 네, 그럼 되는 그렇게 걸로. 많지는 않은데 부럽다. 원래 매트를 좋아하고 그 어렸을 때 에이브 전집 보셨어요? 에이브 전집이요? 네, 그게 뭐예요?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에이브 전집이라고 88권짜리가 있는데 저 어릴 때 그게 되게 아동문학입니까? 아동문학 그게 빨간색 표지? 아니 그건 개몽사고요. 개몽사죠. 저는 네. 개몽사 빨간색 표지. 네, 네. 그 에이브 전집이 뭐냐면 흰색 표지여가지고 그 동서문화사가 학원출판공사인가 하여튼 거기서 나온 건데 거기 보면은 왜 그때가 우리가 베른 협약 가입 전이어가지고 저작권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 출판사의 뭐 수학관 전집 이런 것들을 그냥 저작권 없이 갖고 와가지고 중역을 해가지고 뭐 되게 유명한 분들이 번역가 있어. 장왕록 선생님, 뭐 장영인 교수 아버님 이런 네네네. 분들이 다 번역가여가지고 거기 지금 왜 이번에 그 미야자키 하야오 그거 있잖아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책들도 있고 그게 구성이 되게 좋아요. 이게 지금 절판됐는데 후집가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 책인데 그 중에 하나에 집 나간 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뉴욕에 사는 남매가 그냥 가출을 해요. 뭐 가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누나가 약간 이 세상에 대한 반항심 이걸로 어린 동생을 데리고 가출을 해서 매트에서
잠을 자는 이야기. 얘들이 미술관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뭐 그 경비원들 다 피해가지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거기 있는 침대에서 잠자고 막 매트를 탐험하는 그런 얘기인데 안 들키고? 안 들키고. 실화는 아니, 실화 아니죠. 실화는 실화는 아니고. 아닌데 근데 그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저 그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지금 하여튼 민음산가 어디서 비룡수에서 클로디아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다시 번역돼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매트를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이제 뉴욕 출장을 가서 매트를 가보고 아 내가 그 책 속에 클로디아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뉴욕에 있을 때 그 책 출간된 지 50주년 기념이라고 매트에서 투어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와. 네, 그 투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참석하지는 않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매트 홈페이지에 그 투어 그 어디로 가면 되는지 다 뜨는 거예요. 저 혼자 그 프린트해가지고 저 혼자 투어를 했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국내 새로 나온 책 뭐라고요? 클로디아의 비밀. 클로디아의 비밀이랍니다. 네. 그 청취자 여러분 어릴 때 읽은 한 권의 책이 이렇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네, 때로는 인생을 크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사실은 곽아람 작가님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일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책 쓰는 네. 일도 맞아요. 그렇고. 네. 클로디아의 비밀. 아니 진짜 그러면 출판사에서 이거 추천사를 누구한테 부탁할지 고민을 했을 때 정말 딱 맞춤한 사람을 고민하고 책이 잘 찾아간 거네요. 근데 그때 그 제가 이메일을 받았었을 때 사실 제가 뭐 이것저것 밀린 원고도 많고 이래가지고 책을 뭐 추천사를 쓸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 편집자분이 이제 메일을 주셔가지고 뉴욕 매트 이거는 기자님이 쓰셔야 된다 이러다가 네 이건 제가 써야겠네요 이래가지고는 근데 원고를 읽었는데 원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책은 쓸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 진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진짜 막 처음 걸렸거든요. 3년 만에 피해 다니다가 출장 갔다 와가지고 진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마감을 지켰죠. 근데 왠지 나라도 이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추천사가 인적 없는 회랑을 순찰하며 그림과 대화를 나누는 저자의 발길을 따라 나는 다시 매트에서 낯선 고독을 어루만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갔다. 이 책은 미술관의 그림을 지킨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예술을 통해 제 마음의 소중한 부분을 경호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저는 사실 이 책 전체에서 이 문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추천사가 제일 좋아. 네. 정말? 진짜 미술관의 영광인데. 그림을 지킨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예술을 통해 제 마음의 소중한 부분을 경호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저 이 문장이 제일 좋았어요. 그 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과가람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패트릭의 마음입니까? 자기 독자 자신들의 독자 자신의 마음. 독자의 마음. 독자의 마음. 자기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이 제가 책이 문해력이 좀 떨어져서 아니 그럴 리가요. 아니 문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더 나빠 그게. 제가- 차라리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 석탄과 세탁을 헷갈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맞아 시읒 티읒 네. 그쵸.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얽힌 저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책 덕에 베스트셀러 작가의 삶이 이런 거구나 정말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쓴 책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제가 추천해서 잘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동진님의 이제 저희 그 예전에 저희 회사 선배시기도 한 네. 거기 이제 그 유튜브에서 추천하셔가지고 엄청 잘 팔리잖아요. 2023년 이동진이 뽑은 올해의 네. 책 중에 한 권이었죠. 네. 아 근- 그래요? 네, 이것도 이동진 픽이야? 아 그럼요. 이동진 픽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추천한 책 중에 이게 제일 잘 나가고 거의 뭐 예스24 뭐 1위 막 몇 주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요? 근데 그게 제 책을 읽어서도 아니고 네가 추천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 책 유명해서 샀는데 네 이름 있더라 이러면서 근데 정말 진짜 슬픈 게 뭐냐면 평소에 전혀 책을 1도 읽지 않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정작 과가람의 책은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책은 안 사보면서 그래서 아 베스트셀러 작가의 삶은 이런 거구나를 제가 진짜 지금 간접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책 덕에. 통장을 열어보면 전혀 체험이 안 될 텐데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뭐 진짜 후회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과가람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뒤에 나의 뉴욕 수업 저자라고 썼잖아요. 왜 내가 네. 책을 한 권만 썼을까? 여러 권을 그래, 다 쓸 나의 썼어야지. 뉴욕 수업 공부의 위로 위로 뭐 쓰는 직업 네. 다 할 쓰는 거. 직업 다 썼어야죠. 이렇게 잘 팔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관련 있는 거 뉴욕만 이제 넣자라고 생각했는데 나 너무 후회하고 있어 지금. 여기 공간이 모자라면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이걸 뺐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이거 우리 회사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아람 작가님 그 저 궁금한 게 지금 딱 그 훅 하나 주셨는데 그 추천사를 이렇게 잘 쓰면서도 아 이 책이
좋은 책이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가닿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이건 취향을 굉장히 타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미술사에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없으면 조금 읽기 힘든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식의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미국 에세이잖아요. 뭐 네네. 치유와 애도에 관한 에세이고, 서양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 대한 상실의 슬픔을 자기가 어떤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존재가 돼가지고 극복하는 식의 에세이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무슨 골프를 친다거나 맞아요. 뭐 네. 아니면은 뭐 직업을 바꾼다거나, 직업을 바꾼다거나 뭐 요리를 한다거나 뭐 네. 그랬는데 여행을 간다거나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서구식 에세이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고 그렇게 잘 팔리지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잘 팔릴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좀 어렵다. 그리고 너무 고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동진 님이 네. 그 추천사도 정말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눈꽃만큼 더 주지만 돈을 너무 안 주잖아요. 추천사 쓰는 분한테. 그런가? 다음번에는 그 건당 얼마씩 인세계야. 러닝 개념으로 이세를 추천사 인세계야. 많이 팔리면 건당 100원씩이라도 번당 100원. 와. 건당 100원이면 가면 만 권 팔리면 100만 원이야. 그 생각을 못했네. 이 방식 어때? 러닝 개런티. 러닝 개런티. 저는 형식적으로 100원만 받습니다. 단 판매 부스에 1년에 한 번씩 따라서 정산하죠.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십시오. 1000권 팔리면 10만 원이지. 그러나 너 때문에 팔린 게 아니야. 막. 자, 이 책 얘기를 이제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워낙에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YG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과가람 아니 그거 말고 작가님 추천사. 내용. 저 YG부터 먼저 네. 말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딱 보면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그 책이 되게끔 하는 동기나 컨셉. 저는 그건 굉장히 훌륭하다. 왜냐하면 패트릭 브릭리라고 하는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렇죠? 20대 중반 정도 되고 뉴요커라고 하는 그럴듯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네.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아끼던 형이 죽었잖아요. 맞아요. 형이 사망하고 나서 그 형을 잃은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럴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나의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네. 근데 형이랑도 가끔 가서 좋은 추억이 있었던 매트를 떠올렸고 그리고 또 마침 또 그때 매트에서 경비원을 모집한다란 그 게시글을 받고 맞아요. 그래서 경비원으로 자원을 해서 10년 동안 진짜 매트에서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중간중간에 메모했던 내용들, 에피소드들, 작품에 대한 감상들 같은 것들 요령 있게 구성한 거잖아요. 딱 그 대목은 정말 기가 막히다. 이 대목은 진짜 기가 막히고 좀 책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기획력이 훌륭하다. 기획력이 훌륭하다 지금. 이건 기가 막히고 출판사 그리고 사장입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편집자 많이 출신.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 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막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제목이 괜찮잖아요. 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미국에서도 40중간인가 뭐 아마존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었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있었는데 목록이 되게 긴가? 그렇죠. 막 무슨 1위 뭐 이런 건 아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폭발적인 그런 판매량의 반응을 보였던 책은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뭐 1위도 하고 어쨌든 베스트셀러 5위 안에 막 들어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제목 맞아요. 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원제는 All the Beauty in the World거든요. 네. 세상의 그렇더라고요. 모든 네. 아름다움인데 번역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제목. 부제가 영어 부제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나라고 네. 맞아요. 붙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 제목 좀 심심한 제목이에요. 경비원이란 말이 없는 거지. 네. 없죠. 원제에는.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원서가 나왔을 때 편집자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별로 세일스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나? 저는 좀 그런 걸 좀 그 제목에 대한
감은 우리가 영어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데. 아니 왜 네. 아직 그거 모르는 아 사람들이 진짜 가만히 있어야겠다. 네, 그럼. 지워주세요. 요거는 지워주세요는 삭제. 지워주세요는 살려주세요. 네. 그거 아직 공개 안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구나. 조만간 네. 물론 공개합니다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는 제목에서 나오는 그 임팩트가 저는 네. 책을 읽기 전에 네. 야 이거 진짜 기획 너무 좋다.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런 거 아 맞다. 그런 아, 것도 그런 거랑 떠오르네. 좀 맞아, 맞아. 비슷하고 그리고 너무 좀 그럴 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도 그럴 듯하고 그리고 공간도 되게 아름답고. 멋지고 그 아름답고 정작 책 내용에서는 임프레시브한 부분이 일단 없었나요?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그게 음.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러면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정도 수준의 미술 에세이는 저 자꾸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씹는데 국내에도 있고 기존에 나온 책들 중에도 꽤 있다. 그래서 그 미술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 패트릭 브릭리가 최고 수준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대목에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데 그거를 지금 그게 지금 단점이다라고 지적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런 걸 기대할 거고 읽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고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경비원이라던데. 내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큐레이터입니다도 아니고, 내가 미술사 박사입니다도 아니고, 경비원이라고 썼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미술 전문가가 쓴 책일 거라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독자는 저는 없지. 그러니까 그 불일치가 낳은 그 베스트셀러가 되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에세이라는 거는 그렇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미술사학자는 오히려 미술 에세이를 잘 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식에 압도되면 어떤 그런 감정이랄까 이런 걸 얘기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이게 미술의 에세이로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림을 보는 방법을 배웠는데 무조건 그 앞에 있고 어떤 지식에 압도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잘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느낌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이제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어머니랑 같이 갔었을 때 형을 잃고 나서 그 경험을 할 때 피에타 같은 그런 어떤 거가 자기 어머니 비통함을 연결시키는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지점들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림을 그냥 어떤 지식의 대상이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굉장히 체화되어 있으면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서 전 그런 지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의 뉴욕 수업도 뭐 미술 에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뒤러야 대한 그 부분도 있고. 저자가 이제 어쨌든 미술사 전공자 아닙니까? 뭐 학자라고 부를 수는 없을지 학자 아니죠 몰라도. 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미술 전공자가 쓴 본인의 네. 책 미술 에세이하고 요 책하고를 비교하면 뭐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과가람 작가님이 훨씬 낫죠. 그럼요. 저 이런 말을 잘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네. 약간 이 사람의 브릭리 같은 게 제가 제 책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수는 없고 브릭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애통함을 주제로 해서 애도하고 그 위로라는 주제, 치유라는 주제를 저는 굉장히 이건 잘 끌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미술관이 아무도 열기 전에 이제 본인이 그 훈찰하면서 느끼는 본인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관람객들이 없이 그거를 대화를 하는 그런 그림과 대화를 하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그런 어떤 정적 속에서 예술품만이 있는데 그들이 말을 걸어오는 그런 포인트들을 너무 잘 살린 거예요. 그런 그 분위기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좀 영상적이고 사색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메트로폴리탄에 그렇게 여러 번 가고 미술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 더 좋았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이제 YG는 매트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아예 안 그러니까 가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세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는 그 요즘 계속 YG 말이 너무 많다. 요즘 더 많아졌다. 이런 댓글 달리고 있으니까요. 네, 좀 짧게. 요즘에 더 많아졌다고요? 무슨 소리? 원래 많았어. 아니 요즘에 더 많아지진 않아. 제가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니 그 자꾸 막 그런 거 이렇게 제가 혼자서 커버해야 되는 그런 방송들이 있잖아요. 나 너무 억울해 진짜. 아니 억울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세 네. 번째 의견.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매트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이 패트릭 브릭리라고 하는 저자라든지 아니면 그 저자가 그 미술 작품에 대해서 내놓는 감상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보다는 네. 그 매트라는 네. 공간이 너무 멋진 맞아요. 공간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고 내가 언제 뉴욕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뉴욕에 가면 어쨌든 수박 겉핥기라도 꼭 한번 그럼요. 가서 이 그 브릭리가 이렇게 다녔던 네. 공간들 중에 한두 공간을 한번 나도 좀 같이 보고 싶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혀 컨셉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쭙잖은 미술사나 미술 작품에 대한 지식은 거의가 다 그 미술 평론하는 이주원 선생님. 맞아요. 50일간의 네. 그런데 그 미술관 여행. 50일간의 미술관 체험이라는 미술관 여행 체험? 유럽 미술관 여행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50일이에요. 50일간의 그러니까 그 가족들 이렇게 맞아, 어린 애기 가족들 데리고. 애기들 데리고 그 50일 동안 유럽 미술관 돌아다닌 다음에 그 학고제라고 하는 출판사 맞죠?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책이 90년대 중반에 네, 나왔었는데 네. 저 그 책 너무 좋게 네. 읽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책을 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그 미술 작품이라든가 네. 미술 작품에 대한 그 이주원 선생님의 해설도 해설이지만은 네. 그 공간들을 맞아요. 꼭 한번 가보고 네,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 들었는데 딱 이제 그런 영향이 맞아요. 저는 네. 이 책에서 되게 좋았어요. 네.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네. 네. 1쇄는 95년에 나왔고요.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이 그 책 분은 너무 유명한 좋은 책이에요. 책이고 음.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96년에 저 대학 들어갔으니까 대학 네. 들어가자마자 서점에서 딱 있고 딱 그냥 그래 대학생 정도 되면 미술관 그리고 또 대학생 정도 그때 대학생 되면 배낭여행이라든지 맞아. 네, 이런 그때가. 것들만 생각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 유럽 미술관을 컨셉도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맞아요. 막 가족 네, 사진 딱 맞아, 있고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있고 그 뒤로도 그래서 이주원 선생님 책들은 나올 때마다 네. 좀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네. 전혀 정서도 다르고 느낌도 네. 다른 책인데 네. 이상하게 이 책 읽으면서 그 책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리고 한 가지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뉴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미술관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뉴욕을 여행을 할 때 뭐 짧게 가시는 분들이 꼭 가는데 매트라기보다는 모마인 거예요. 모마를 뉴욕 현대 가죠. 미술관. 모마죠. 왜냐면 거기에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도 있고, 뭐 모네 수련 엄청 큰 것도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그림이 네, 있죠. 거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규모도 작고. 근데 저는 사실은 매트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매트는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이집트 굉장히 여러 가지들 다 있고 좀 매트는 진짜 박물관 느낌이고 모마는 미술관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저는 이 책이 매트를 다뤄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매트가 훨씬 더 좀 무언가 풍부하고 좀 더 이제 좀 역사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약간 모마 물론 굉장히 좋지만 조금 더 관광객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매트가 소재여서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매트를 좀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많이 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매트는 모마보다 사이즈가 한 비교가 안 되죠. 한 5배 될라나요? 하여튼 하여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차이가 7만 나니까. 평이더라고요. 네. 저 찾아봤는데 7만 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만 점의 작품. 그게 한 모마는 결국 이제 한 블럭이잖아요. 맞아요. 미술관이. 네. 예. 근데 요거는 한 여러 개의 블럭에 걸쳐 맞아요. 그 있거든요. 뮤지엄 마일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긴 전시관과 전시관 사이,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진 전시관과 전시관 사이를 이동을 하려면 뉴욕의 몇 블럭을 걸어야 맞아요.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크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한 7만 평 정도 되고 7만 평은 그 대형 축구장 한 뭐 9개? 네. 그 정도로 넓다고. 저는 이제 가봤는데 저는 모마는 여러 번 네. 가고 네. 전형적인 한국인처럼 매트는 딱 한 번 갔는데 한 번 가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왔어요. 너무 넓어서 너무 하루에 넓죠. 한 번에 못 봐요. 한 번에 다 볼 수 없는 네. 수준이고 어이가 없죠. 네. 그 저는 이제 방송을 하기로 한 다음에 네. 읽기 시작을 했는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네. 어느 부분이에요? 미술품 얘기가 생각보다 많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보단 적을 줄 알았죠. 아 정말요? 나는 아니, 그래서 그건- 제가 취향을 탈 것 같다고 생각한 나는 거예요. 뒷단 아. 관광객들이 다니는 공간 혹은 미술품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네.
미술관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든지 아.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노동의 어떤 뭐 즐거움과 아. 즐거움 좀 나오죠. 그런 거. 네. 하여튼 뭐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 그리고 불 꺼진 미술관에 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는 그거 읽으셔야 돼요. 클로디아의 비밀. 그래. 음.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아 전혀 다른 식으로 기대를 했구나. 저는 아. 그냥 딱 제가 기대한 수준의 책이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저는 그 뉴요커를 다니던 맞아. 우리는 기자라서 그래. 예, 그러니까 뉴요커를 다니던 그리고 대학에서도 약간 인문학을 네. 전공을 했잖아요. 그런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저자가 당연히 미술품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미술품 얘기할 거라고 나도 생각했는데 너무 네. 많아요. 뉴요커 기자면 네. 미술품 말고 취재해야 된다. 뒤쪽에 탐사 관해서도 보도.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것도 착각인데 뉴요커 기자가 아니잖아요. 아 직원이었지. 뉴요커라고 하는 음. 잡지에서 그 맞아. 1년에 한 번 정도 큰 페어를 여는데 그 아. 페어를 기획하는 맞아요. 난 기자인 줄 알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네. 보니까 기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나지만은 약간 소모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리고 들어서 본격적인 책 얘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갈 것 같은데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계속했냐면 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여기서 한 10년 경비원으로 일하고 책을 쓰리라라고 결심해서 매트에 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전혀 전혀 아닌데 언제쯤 내가 여기서 이걸로 책을 한 권 쓸까라는 생각을 언제쯤 처음 했을까? 저는 저 대충 짐작되는데 딱 아이 낳고 그러니까. 아이 낳고 아이 낳고가 일한 지 한 7년 정도 됐을 때 꽤 지났을 때. 네, 왜냐하면은 그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내가 계속 살 수는 없겠다. 음흠. 육아도 해야 되고 아이도 맞아요. 키우기 위해서는 소득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떠날 걸 생각을 하잖아요.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썼으니까 네. 이 얘기로 책을 한 권 써볼까? 네. 했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저는 에이전시랑도 접촉을 하고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막 머릿속에서 해서 뭐 논의도 하고 그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좀 적은데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논픽션 같은 경우에는 기획서만 가지고도 에이전트하고 계약을 하고 네. 그 기획서만 가지고도 에이전트와 출판사가 또 계약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저 것이다. 그래서 과가람 작가님 현대미술관 경비원으로 취직을 시켜서 국현? 국현 아니 저 그냥 저기 지금- 어디야 뉴욕 보내줘요. 나 지금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는 양반한테 왜 갑자기? 나 아니, 그냥 그냥 뉴욕으로 보내줘. 말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거지. 뉴욕으로 그렇게라도 보내줘. 좀 컨셉을 만들어서 내가 매트에 이제 다시 취직을 해서 YG는 혹시 나는 회사에서 메트로- 잘리면 나는 어디 메트로- 가서 경비원 하고 아 싶습니까? 나 진짜 나도 생각해봤어요. 음, 나 요즘에 또 우리 회사 상황이 하도 또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런 컨셉으로 내가 어디 가서 돈도 벌면서 응. 책을 쓸 어디, 체험 어디? 소재도 좀 할 수 생각해봤구나. 어디? 없어요. 없어. 동물원 어때? 동물원. 동물 싫어해서 동물 싫어하세요? 아 왠지 과학 전문 기자는 동물을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거 편견이에요. 아, 편견. 진짜요? 네네. 반도체 공장 같은 건 어때? 거기도 경비원은 필요할 텐데. 반도체 공장 경비원. 진짜 진지하다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아니면 대학 어때요? 연세대학교 경비. 경비원? 그 대학생들도 얼마나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나. 그거 요즘에 경비원 되기도 어려워요. 아 어려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를 과가람 작가님 추천사 쓰신 분과 함께 지금 읽고 수다 떨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 관해서는 뭐 거의 얘기하지 않았네요. 늘 그렇듯이. 다음 시간에 하시면 되죠. 다음 그리고 시간에 뭐 하겠습니다. 읽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뭐- 요즘에 약간 그런 생각 들던데.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읽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써놨더라고요. 책에 아. 대한 네. 정보를. 그래도 저는 JYP님의 감상이 너무나 궁금한데. 제가 이제 이 책과 관련해 가지고 할 얘기가 더 있어요. 다음 그러니까. 시간에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